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중국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중 외교 관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 이대영 전 외교관님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이재명 대표 만난 내용에 대해서 뭐 그때 방송에 나갔는데 아주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주로 어떤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저도 대강 그 신문이나 이제 그런 방송에 네, 통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그 반응 네, 이런 거를 좀 관찰해 봤는데요. 네, 상당히 이제 어떤 극단적인 의견들은 아주 이게 뭐 싱하이민 그 여기 중국 대사를 네. 그 중국으로 소환해야 된다. 빼서나 논 중국으로 보내버려야 그렇다. 된다. 예, 빼수나 논 그렇다라는 거는 외교 관계 단절 이전에 그 예. 주재국 대사를 갖다가 이제 강제 추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말하자면은 관계가 되는 거네 그러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전쟁이나 이런 어떤 그런 아주 양국 간의 어떤 그런 그 첨예한 어떤 그런 외교 관계가 이제 그 대립됐을 때 하는 조치인데 네, 그 지금 저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중국 대사하고의 저기는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존심을 깎는 면도 있지만은 네, 그러나 어쨌든 중국하고 한국하고 몇 천 년을 그 서로 이웃을 지내온 마당에서 말이에요. 서로 그냥 왼수로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릴 사이는 아니잖아요. 예. 중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뭐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예, 결국 우리도 이제 G7이라는 이제 이 세계 주도 국가의 이제 일원으로 편입되는 마당에서 네, 중국은 또 중국대로 저 G2 말하자면 미국과 이제 서로 이제 패권 경쟁하는 그런 사이인데 네, 미국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어떤 가상의 어떤 그런 공산 정권 대 자유민주주의의 그 대립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물론 미국 편에 서가지고 네, 중국과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둘러서 네. 중국하고의 어떤 외교 관계를 그 나쁘게 하는 거는 이건 또 선진국 국민답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외교 단절 전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보내는 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상황을 갖다가 네, 나쁜 예. 쪽으로 몰고 나가는 거는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그 제가 21세기 한중 교류 협회라고 해서 한 2010년도쯤에 네, 제가 그 민간위원으로 좀 참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때 방통시민도 하면서 거기는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중국 대사지만 그때는 이제 그 직책은 아니었었고, 네, 근데 얼마나 그 인상이 좋고 이게 한국 사람들하고 국민적인 친분을 이렇게 갖는 게 얼마나 좋은지 늘 인상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최근에도 여기 세종시의 그 최민우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때도 이제 제가 보니까 반가워서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발언이 이게 나온 것은 또 그 사람 생각만은 아니잖아요. 이 공산국가다 보니까. 어떻게 네, 그럴 생각하세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외교의 그 시스템은요. 네, 정부에 말하자면 이제 그 최고 의사 결정. 네,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통령, 뭐 중국 같으면 이제 시진핑 그 이런 주석이나 이런 선에서 네, 어떤 다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하니까 네, 당신이 이렇게 발언을 해라, 이런 식의 네, 행동을 해라, 이런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네, 지금 뭐 그 그 네, 대사가 자기 네, 개인적인 사견 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 간에 네,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뭐 반도체 문제다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치열한 이제 지금 그 대립 관계 있는 데다가 네, 또 그 지금 그 타이완, 대만이 그 독립된 국가로서 그냥 그대로 잘 살고 있는데 네.
중국은 하나다. 네. 중국이 어떻게 뭐 중국 딸이 있고 대만 딸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 이게 만일에 자발적으로 안 되면은 자기들이 무력으로 해도 그냥 그 대만을 점령해서 같은 중국을 만들겠다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이제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못 받아주는 거죠. 이건 네. 세계 그 평화 질서를 깨는 거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힘이 없다고 힘이 있는 나라에서 어떤 그런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갖다가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거는 이거는 국제법상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중국에서 어떤 그런 과도하게 그 타이완의 어떤 독립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무력 행사를 하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미국도 가만히 안 있겠다.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말하자면 그 타이완을 방어하는 뭐 전쟁까지도 이제 뭐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깔려 있는 마당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편에 서느냐 말하자면 미국 편에 서서 중국하고 어떤 최악의 어떤 그런 군사적 대립이 됐을 때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 싸워야 되느냐 저는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역도적으로 같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얽혀 있는 나라라 해가지고 중국 편에 서가지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무력 행사할 때 중국 편들어 미국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만약 나온다면은 네. 그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지 예? 네. 중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미국하고 그런 대립하고 만약 어떤 대결하고 그러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이제 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시기에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주 잘 정말 그 외교 관계를 기민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그 중국 북한 편도 아니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말하자면 이제 아무 그 국제적으로도 어떤 그 대한민국이 어떤 존재감을 다 그냥 그 잃어버리는 그런 짓을 했잖아요. 5년 네. 동안. 네. 그리고 그냥 여기 지금 소위 그 뻔히 북한 간첩들이 날뛰는 거 알면서도 그냥 방임적으로 놔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네. 북한의 핵만 무서운 게 아니고 만약에 남한에서 그런 반좌익 이 북한 공산 세력들이 단합해가지고 만약에 봉기를 한다, 민중봉기쇼 한다면은 이게 정말 큰 북핵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정 관계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줄은 미국이나 서방 민주주의 국가하고의 어떤 그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 문제나 우리 세계에서 어떤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G7 국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가야 될 길인데 네. 하도 지금 좌파들이 날뛰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막 그냥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제에서 벗어났지만은 아니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그 헌법 체제하에서 정당하게 그 정당한 선거를 거쳐서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아이 도대체가 무슨 윤석열 이게 뭐 저기 하면 탄핵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또는 좌파 사람들이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건 뭐 국가 원수에 대한 뭐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뭐 내란 음모죄로도 그냥 다스릴 수 있는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인품이 워낙 그 점잖하고 어떤 그런 야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다 상관적으로 놔두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좌파 언론들이 또 그냥 막 네.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막 날뛰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어떤 국가가 어떤 그 위급한 상황에 빠지면은 의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그 힘인데 힘이 되는 거는 어떤 무력. 힘으로 해도 그 국민들을 눌러야 될 땐 눌러야 되는 것이 그냥 나라가 망하는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을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를 깜보고 말해요.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리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미국 편을 드느냐 이렇게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중국 대사 통해서 말이야 그런 좀 우리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가 그 이재명 대표가 네. 뭐 중국의 뭐 당 대표도 아닌데 말이야. 같이 네. 맞장구 친 건 나쁜 놈들이죠. 이게 네, 도대체가 예. 국민 자존심을 깎는 건데. 우리 뭐 싱하이밍 주한 중국 예. 대사는 뭐 국장급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예. 1급 그 저기도 아닐 거예요. 근데 예. 가부간에 그런 예. 건 이제 이미 지난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중국 관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그 외교적으로 볼 때 너무 중국을 그 자극한다든지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지난번에 뭐 사드처럼 말이에요. 뭐 네. 아이 사드가 우리 북한 그 미사일 공격을 갖다 고도 그 미사일 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건데 아이 남의 나라에서 그걸 했든 말든 자기 나라 영토 그 안전 보존하기 생을 쓰더니 뭐 사드를 철수해라 뭐 이거 자체가 시건방진 짓을 했잖아요 중국에서 네. 말이에요. 네. 그래 이제 그런 일은 앞으로 아마 중국도 아마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 자기들이 얻은 게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거시적으로 보고 너무 그래가지고 민감하게 뭐 중국에서 한 걸 가지고 그냥 뭐 막 몰아붙이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자극시킬 필요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이제 중국도 이제 이번에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런 시건방진 짓은 못하게 예. 단호하게 거부할 땐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번에 그 외교부가 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를 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예. 중국의 입장이 이제 나온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완전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날 그렇게 이제 초치한 이후에 중국 매체들이 별로 소식을 전하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매체들이 전하지를 않으니까 이 반응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아 반응은 뭐 지가 뭐 보나마나 예, 예. 모른 척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주한 이제 그런 중국 대사. 대사로서 예, 말이에요. 예, 예. 좀 오버 액션을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예, 잘한 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 뭐 넘어가는 거지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이렇게 공식 사과까지 할 만한 그렇게 사안이 중대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예. 근데 요때 그 우리 미국 국무장관이 블링컨 아닙니까?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가장 빠르게는 다음 주에 뭐 중국 방문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오랜만에 지금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언젠가부터 굉장히 그 단절이 된 것 같은데 미국과. 예. 예, 혹시 그 생각나십니까? 정찰 풍선이라고? 무슨 소리? 지난 2월에 정찰 풍선 사태가 불거지면서 왜 중국행 비행기 올라타기 직전에 방중이 무기한 연기됐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 거의 한 넉 달 만에 가는 건데, 네. 근데 이 중국은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지 제가 몰라서 한번. 그 외교라는 건 그래요. 예. 항상 이제 좀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졌다 이제 항상 이제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는 방향은 네. 미국의 기본 입장도 이제 중국을 완전히 뭐 지구상에서 뭐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저기보다도 그건 아니죠. 좀 길을 좀 중국이 자꾸 날뛰니까 이건 네. 지금 어느 정도 눌러놓지 않으면은 이놈들이 자꾸 이제 미국을 그냥 오히려 업신여길 정도로 이거는 이제 용납할 수 없다니까 강하게 가지만은 네. 그렇다가 뭐 중국하고 완전히 뭐 단절하고 뭐 적대 관계를 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식의 어떤 그런 대결하자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예. 기본적인 방향이.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또 이제 지금 뭐 미국도 이제 내년인가 내후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미국 현재 그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공화당 또 옛날 이제 그 뭐 트럼프하고도 이제 또
대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 여론을 갖다가 그 상당히 의식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민당 정부가 이제 뭐 잘한 놈도 많지만은 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불만도 이끌기 때문에 네. 지금 외교관계 이런 거 갖다 중국하고 너무 극단적인 틈을 벌리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또 이제 네. 불리한 점도 있고 그런 걸 아마 다 고려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또 예. 미국 외교장관이 이제 중국하고 조금 더 좋은 뜻의 이제 그런 그 제스처로 이제 가는 거겠죠. 뭐 그게 대단한 무슨 예, 알겠습니다. 건 아니니까. 중국이 왜 그 왕 대변인이라 했거든요. 예, 왕원빈인가 뭐 예, 그 사람 발언을 한 거를 보면은 예. 지금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필요한 소통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예, 안 되는 기본적인 건 소통은 아니겠죠. 예, 다 예, 예. 해가면서 이제 자꾸 어떤 사안별로 이제 의견이 이제 그 대립되고 그러는 건데 예, 예. 뭐 근본적인 건 자기들도 이제 그 경제적인 이제 실리를 그 어떻게 하는 게 자기들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제 이득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뭐 미국도 수판 놓고 중국도 수판 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다 그거 뭐 외교 전쟁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근데 뭐 큰, 그 중국 사회의 그 전반적인 정서가 네. 미국이 좀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기 전에는 좀 미국하고는 잠시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표현을 좀 왕 대변인이 전에 보니까 쓰는 것 같더라고. 아, 그거는 이제 예, 이제 그 말하자면 중국이 이제 심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약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자존심이 있는데 예. 예. 그 어린애 이제 뭐 어른한테 투정하는 시기죠. 미국이 지금 이게 그렇습니까? 너무 그냥 예. 자기들 갖다 이 궁지로 뭘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 업신여기냐 이제 그런 적인지 뭐 그게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네.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그런 그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격화된 이런 내용이라든지 뭐 미국과 갈등하게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경각심 일과성 정도, 문제로 그냥 봐주시면 될 예, 거예요. 그냥 그런 경각심을 줬다 하는 정도로만 해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알겠습니다. 자꾸 예. 뭐 되풀이 뭐 이렇게 할 만한 값어치가 없는 그런 일. 예. 우리가 뭐 완전히 끊을 정도는 아니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한중 외교 관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대영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